전국 모의고사 1교시 유치원 교직 논술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2025학년도 실제 기출문제이고요. 지금 2번 지금 전국 모의고사 문제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2025학년도 기출 동형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25학년도 문제를 먼저 잠깐 보면요. 1교시고요. 한 문항이 출제되는데 20점짜리예요. 이 문제가 한 문항이에요. 총 20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60분인데 9시에서 10시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9시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9시 전에 아까 소개드린 답안지 양식에 성함과 수험번호 등등, 성명과 수험번호 등등을 체크하는 답안지 양식의 어떤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성명도 쓰고 응시자 유의사항도 쓰고 또 감독관 사인도 받는 그 시간이 20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실제 착석은 8시 40분 하셔서 8시 40분부터 1교시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읽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떤 지역은 8시까지 오라는 지역이 있고요. 보통 8시 20분이나 30분까지 오라 그래요. 어떤 해인가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다 8시 20분까지 오라 그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해에 딱 8시에 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시험장 분위기도 익힐 겸 8시 40분부터는 실제 뭐 답안지 양식을 체크하는 것조차 시험이라고 한다면 시험이 시작되는 거니까 8시까지는 충분히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시험은 문제를 읽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건 딱 60분, 9시부터 10시까지 주어지는데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 20점짜리 한 문항 안에는 하위 문항이 있어요. 3개 아니면 4개. 어떤 해에는 5개가 있는데 그렇게 5개가 나오는 해는 정말 드물고요. 3개 아니면 4개예요. 2025학년도에도 3개가 나왔어요. 여기 방가로 번호 보이시죠? 요것이 하위 문항이고요. 요 하위 문항의 배점은 요 밑에 있어요. 6점 배점이 됐고요. 6점 배점 됐고 3점. 그래서 1번이 6점, 2번이 6점, 3번이 3점 배치된 게 여기 논술의 내용에 나와 있고 이 하위 문항은 전체 15점이 채점이 돼요. 그런데 20점이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5점은 어디 있을까요? 논술의 체계라고 해서 글의 논리적 체계성이나 맞춤법, 어휘, 문장의 적절성 등이 있어요. 맞춤법 나 다 맞출 것 같다 그러지만 실제로 채점해보면 맞춤법 틀리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나 문장을 국어의 문법에 맞지 않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국어도 주어, 목적어, 동사 또는 주어, 보어, 동사 이런 국어적 문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문장의 마지막은 뭐뭐이 다로 끝나잖아요. 다로 끝나잖아요. 문어체에서는. 근데 다로 끝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하면서 점 땡땡땡 6개 찍고 한다면 그건 논술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로 끝나는 동사로 끝나는 완벽한 문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법적인 면 때문에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경우가 나와요. 이번에 뭘 의미하려고는 알겠어. 짐작은 가지만 그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야. 한국말이 아니어서 도대체 해석 그 문장만 본다면 이건 어떠한 뜻도 전달을 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나와요. 그리고 논술의 체계 안에서 논술의 체계는요. 우리 이 교직 논술은 서론이 있어야 되고요. 서론 바로 밑에 본론 1번의 답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본론 2번의 답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본론 3번의 답이 있어야 되고 결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서론과 결론 안에서 이 서론과 결론을 쓰지 않았거나 또는 이 체계로, 이 정해진 논리적 체계로 쓰지 않았을 때 감점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025학년도 문제가 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물어봤는데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유아 발달 및 심리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명의 교사가 나왔고요. 최교사, 민교사, 황교사가 나왔는데 최교사는 내적 시간표라고 했어요. 내적 시간표라는 거는 성숙주의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최교사는 성숙주의적 관점이었고요. 민교사는 능동적 학습자라고 했어요. 능동적 학습자. 능동적 학습자라면 인지발달 이론인데요. 혹시 이 민교사 부분을 인지발달 이론에는 피아제의 의견을 반영한 인지적 구성주의와 비고스키 이론을 반영한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지적 구성주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구성주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인지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이론이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답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인지나 사회로 나누신 분이 있다면 그 하나만 답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 오답 처리가 됐을 것 같아요. 1점이라도 관점이 됐을 것 같고 그 부분이 관점이 됐을 것 같고 만약 인지발달 이론 하지 않았지만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모두 언급하신 분들은 당연히 정답이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황교사, 3번째 황교사는 사회문화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스키 입장의 사회적 구성주의 아니면 생태학적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뒷부분에 환경체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환경체계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걸 뜻합니다. 생태학적 이론은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체계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황교사는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아니라 생태학적 체계 이론 관점이에요. 각각의 이론의 관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관점에 따른 교사 역할을 설명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유아 발달 및 심리 이론에서 3가지 이론만 배우지 않았어요. 모두 7가지 배웠었거든요. 그 7가지 관점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만 따르면 되는데 최교사는 성숙주의, 민교사는 인지발달 이론, 그 다음에 황교사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만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왜 7가지를 따르는 걸까요? 우리는 많은 유아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를 만나고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각 유아나 각 학부모 그리고 각 개별 상황들은요 하나의 이론만으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유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학부모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그 환경들과 그 다음에 어려움들을 한 가지 발달 이론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7가지 이론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몇백 가지의 이론 중에서 내가 만나는 상황과 가장 적합한 이론을 선택해서 반영해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에만 집중하는 경우, 한 가지 관점에만 집중하는 경우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교사별로 얘기하라 그랬고 해결책은 뭐가 있냐고 얘기했어요. 그게 본론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요. 본론 1과 2의 답은 여기 다 있어요. 최교사 부분은 최교사, 민교사, 황교사 이 3명의 단어 답안의 지문에 본론 1과 2의 답안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것을 근거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지문에. 엉뚱한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신 쓰시는 거 아니다. 교육 철학, 교육 신념 쓰는 거 아니다. 지문에 답이 있는 게 유치원 교직 논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없는 듯 있어요. 없는 듯. 포인트는 정해놨고요. 상세 내용은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최교사와 황교사 두 대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부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3번째 포인트가 교사로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이게예요. 자,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유아나 부모 상황에 맞는 발달 관점과 또 다른 견해를 배우기 위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들을 수집하기 위해 해결책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공유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저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교사로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는 게 교사의 반성적 사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사로서 반성적 사고를 하기 위해 다른 관점의 견해를 들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자, 논술은요. 1번과 2번, 작년에 1번과 2번에서 어려움을 느낀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으면 갖다 베꼈으면 돼요. 그냥 구어체로 돼 있는 걸 문어체로 쓰시기만 하면 돼.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답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3번에 장점 3가지를 쓰라 그랬거든요. 관점이 다른 교사들과 함께 근무할 때 장점 3가지를 논하라 그랬는데 이 3가지 포인트가 실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탁 던져준 게 아니라 포인트를 주면서 설명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그건가? 포인트를 짚어준 건지 아니면 이론서에 나온 장점 중에 3가지를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지 의문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3가지 포인트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정답을 적으시는 게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작년에 20점 만점 못 받은 선생님들 중에 19점, 18점 받은 분들 중에 도대체 제가 왜 만점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교직 논술은 반드시 만점 받는 시험이다. 꼭 만점 받아야 된다고 실비아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1점이나 2점이 감점됐을까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포인트 3개 안 적고 그냥 전공서에 나열된 쭉 여러 가지 중에서 3개 아무거나 끄집어냈으면 감점 포인트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논술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논술의 체계 또는 명료타당 일관성은 내 답안에 명료타당 일관성, 논리적 체계가 아니라 이 지문에서 제시한 포인트들의 논리적 체계를 찾아냈고 그것을 답안에 그대로 일목정연하게 정리했냐, 이게 포인트예요. 쉬운 뜻 어려워요. 완전히 거기에 익숙해지면 내가 그걸 딱 알아내면 20점 만점 바로 나옵니다. 제 강의 딱 1시간 듣고 14점 나오던 사람이 20점 나왔어요. 그 14점 나오던 선생님은요. 저는 지문에 나오는 걸 적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대요. 다른 강의에서.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과락 맞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랬어요. 과락 맞는 방법이고요. 논술의 답은 지문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1시간 유튜브 강의로 그거 끝내고 자기가 그렇게 썼더니 20점이 정말 그 시에 나와서 내 강의를 선택하지는 않았었는데 중간에 자기는 연간 강의 선택하고 중간에 저를 알아서 제 강의를 못 들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아쉽게 떨어졌지만 논술만은 20점 받았다고 정말 해결 안 되던 그것을 드디어 해결했다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제 강의를 들었겠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유치원 교직 논술. 그리고 저는요. 합격을 하셨던 안 하셨던 유치원 교직 논술만큼은 제 수강생들 거의 20점이에요. 거의 20점이고 좀 안 나오는 분들이 19, 18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안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못 찾아내면 시험장에서 못 찾아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쉽게 찾아냈어요. 3번 또 포인트는 짚어져 있다라는 거. 그걸 답안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2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3번 문제는 그대로 냈어요. 그리고 본론 1과 2는요. 발달을 바꿨습니다. 발달 이론과 예시로 바꿨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론으로요. 어떤 거냐면 애착이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선생님, 작년 2025학년도 작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저한테 애착이론은 안 나오겠죠? 암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 유보 통합이 되면 애착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애착 이론 올해 나옵니다 했는데 실제로 2025학년도 교육과정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애착 문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행동주의가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올 이론이라면 애초에 우리 전공서에 없어요. 그리고 행동주의는요, 선생님.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교수법이 직접적 교수잖아요. 직접적 교수는 만 3세나 유치원 생활이 처음인 아이들, 어린 연령일수록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를 소개해 줄 때. 그대로 하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방법으로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행동주의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고요. 행동수정 기법을 배우는 이유인데요. 작년 2025학년도에 약간 행동주의 그런 식으로 언급됐었어요. 행동주의의 장점 같은 거 적으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기출분석할 때 어떤 문제가 그런 문제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유보통합이 되면요, 만 3세뿐만 아니라 더 어린 연령이 유치원에 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만 3세 안 온다, 유보통합이 안 된다고 해도 만 3세 같은 경우는 애착이론과 행동주의에 의한 교육이 효과적이고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등한시할 수 있는 애착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김교사, 이교사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중지능 이론. 다중지능 이론은 공부 열심히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냈어요.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4세반 담임교사였는데 3세반 담임교사의 대화로 바꿔서 3세에게 적합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는 이론들을 논술 문제로 정리하도록 냈습니다. 3번은 동일하게 냈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을 동일하게 낸 거는 요 포인트 아니면 답이 안 되니까 자기 신이 왜 20점 받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지문, 전국 모의고사 지문 분석하고 답안으로 어떻게 적게 되는지 볼게요. 자, 전국 모의고사 1교시 문제입니다. 모모 유치원 3세반 담임교사들 간 대화 내용의 일부이고요.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100% 실비아 제작이에요. 1번, 2번, 3번. 본론 1. 새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을 한 가지씩 설명하고 각 관점에 따른 학습 상황에서의 교사 역할을 한 가지씩 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교사별로 한 가지씩 설명하고 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 가지씩 논하라. 세 번째, 관점이 다른 교사들과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3가지 논하라. 이거 기출 그대로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의 사례 100% 실비아가 제작한 겁니다. 자, 등원 때 울거나 발버둥을 치며 부모님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유아들 있어요. 물론 큰 바늘이 이래가면 부모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하는 유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유아들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놀이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뒤에 애착이론이라고 완벽히 가르쳐줬지만 앞에 부분만 읽어도 부모와 못 떨어지는 아이들 또는 언제까지 부모가 돌아온다는 걸 알고 그때까지 부모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과 놀이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 모두 애착이론이라는 거 나오시죠? 그리고 교사는 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놀이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저와도 친숙해지면 금방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교사의 역할이에요. 교사가 하고 있는 역할. 그런데 몇몇 부모님들은 제가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불평하기도 하세요. 요게 어려움. 부모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래서 저는 유아들과의 놀이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유치원 홈페이지에 우리반 코너를 통해 부모님들께 소개하려고 해요. 요게 지금 해결책이에요. 해결 방안이에요. 김 교사의 경우. 그 다음에 이 교사는요, 김 선생님은 유아들과의 애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에 능숙해지면 유치원에 더 쉽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등원에서 옷과 가방을 정리하고 교실 탐색하고 놀이 시작하고 간식 먹고 양치질하고 화장실을 가고 유치원의 모든 생활이 유아들에게는 낯설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동 연세를 통해 일상생활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행동 연세라는 교수활동 방법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여기 능숙해지게 더 쉽게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주의에 근거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부모님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제가 직접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에요. 부모와의 어려움. 그랬더니 교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상생활에 대한 자조기술, 이 기본생활 습관이나 이런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게 하는 거, 그것을 스스로 돕는 기술, 자조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조기술을 기르는 것이 유아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중요하다는 것과 각 자조기술의 단계별 형성 방법을 그림 자료로 만든 것을 부모님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해결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박 교사는요, 유아들이 유치원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 교사와 이 교사는 유아들의 적응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3세반 교사니까. 그런데 지금 박 교사는 적응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유치원이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유아 교육이에요. 교육은 궁극적으로 유아들의 강점을 찾아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죠. 다중지능 이론. 그래서 교사는 개별 유아의 놀이활동 모습을 관찰하고 각 유아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서 강점을 중심으로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교사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부모님들은 제가 발견한 유아들의 관점이 부모님들이 기대한 재능과 다를 경우 유아들이 지닌 고유한 강점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부모들이 편한 시간에 유치원에 직접 오셔서 자유롭게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유아들의 강점을 찾아보게 하려고 해요. 이게 해결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아이의 강점은 내가 봤을 때 음악이야. 근데 엄마는 얘를 수학자로 이미 기르기로 했어.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우리 애는요 음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수학이 강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있고요. 실제 교사로서의 객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아이에 봤을 때는 음악인데 부모님에 대한 이 욕심에 음악이란 강점을 못 본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교사가 조금 아이를 관찰하는 게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영어 유치원이나 뭐 영재 학원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에 대한 욕심이 굉장한 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태중에서부터 태교에서부터 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원하는 능력이 이 아이의 강점이나 이 아이한테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머님께 객관적이고 또 아이의 원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좀 안내드리지 않으면, 교사로서 좀 지원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평생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는 수학 정말 못하는데, 응? 나는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데 엄마는 수학을 강요하고 음악을 절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럼 그 아이는 못한다는, 그걸 못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엄마한테 아니고요, 제가 교사로서 봤을 때, 유아교육 전문가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어머니 말씀하시는 수학적 능력도 어머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음악적으로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라고 알려주거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 교사의 역할이죠. 힘들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김 교사, 박 교사 이 대사 마지막 본론 3에 대한 거 있잖아요. 관점이 다른 교사들과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3가지. 요거는 그대로 냈다 그랬죠. 왜? 찾아내는지 안 찾아내는지를 보려고.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 부모들과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교사로서의 반성적 사고. 이 3가지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2025학년도 설명하면서. 그럼 이걸 답안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요, 서론과 결론은요, 작년 2025학년도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서론과 결론에서는 굳이 뭐 이론의 종류를 언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논제만 띄우면 돼. 그리고 그 논제에 뭐 동의한다, 또는 교사로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결론이야. 그래서 이론을 나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동일했을 것 같고 본론 3도 동일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서론을 던졌어요. 교사는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에 근거하여 교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유아 및 부모와 상호작용한다. 관점이 다른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교사가 이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만 던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본론 하위 문항에 그 하위 문항들을 하나하나 나열해도 되지만 안 나열하고 거기에 핵심 포인트들 있잖아요. 핵심 포인트. 그거는 다 서론에서 언급되게 했어요.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 교사 역할, 그 다음에 어려움, 해결, 그 다음에 관점이 다른 교사와의 상호작용. 요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그 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두 문장을 줄여서 문장을 2가지를 선택해서 나열했습니다. 요거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논술이 정말 이제 문제만 봐도 그냥 드드드득 나온 사람. 문제를 그냥 읽기만 해도 답이 드드득 나온 사람. 제가 논술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은 교사의 역할을 결정하고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논하고 더불어 각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를 할 때의 장점에 대해 함께 논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게 가장 뭐라 그러지? 그냥 가장 쉬운 방법. 또는 가장 도전을 피하는 방법. 또는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쓰셔도 괜찮아요. 서론 결론에서는 그닥 하진 않아요. 근데 서론 결론을 미리 논제와 상관없이 미리 다 써놓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논술의 틀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알고 핵심 포인트 단어는 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두 문장을 만들 때 이 논제에서 각기 하위 문항에서 각기 포인트들을 논하고 있는 포인트들 그 핵심 포인트 5가지는 다 찝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미리 만들고 가시면 안 돼요. 요게 어려운 분들은 그냥 문제의 그 키워드들을 5가지를 나열하고 이에 대해 논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상한 논술 틀 만들고 가지 마세요. 논제랑 전혀 상관없는 논리적 체계에서 감점당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포인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자, 본론 1로 갈게요. 첫 번째가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죠. 각 교사의 1. 선생님, 저기 하위 문항에 번호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론 시작 전에. 지금 하위 문항의 답이 본론이에요. 본론. 번호 안 붙은 게 서론. 그 다음에 본론 1, 본론 2, 본론 3이 각각의 문단이 되는 거고 결론 나오는 거고. 1. 김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은 동물 행동학의 애착 이론이다. 애착 이론이 동물 행동학인 거 알고 계시죠? 유치원 생활이 처음인 만 3세의 경우 유아에 따라 능동적 접근 추구 단계나 동반자적 관계 형성 단계에 있을 수 있다. 여기 사례에 있는 게 이 2단계였거든요. 능동적 접근 추구 단계의 유아는 등원시 울거나 발버둥 치며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불안을 보인다. 동반자적 관계 형성의 유아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 단계의 유아는 부모가 항상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일정 시간 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애착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유아들과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놀이 활동들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교사로 넘어갈게요. 이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은 행동주의 이론이다. 행동주의에서 제시하는 직접적 교수법을 통해 유아들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유아들은 자조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자,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행동 연세 등의 행동 수정 기법을 통해 유치원에서 기본생활 습관을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요거 영어 단어로 안 쓰고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나 또는 단계적 교육이라고 쓰셔도 돼요. 박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은 다중지능 이론이다. 유치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아 교육이다.
특히 어린 연령일수록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과 약점을 보이기에 강점은 가가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한 교사 역할은 개별 유아의 놀이활동 모습을 관찰하여 각 유아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며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강점을 중심으로 보완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본론 2, 어려움과 해결 방안이에요. 김 교사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불평하는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는 유아들과의 놀이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교사가 개별 놀이 활동뿐만 아니라 집단 놀이 활동을 통해서도 유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해결 방법을 그대로 쓰되 그 해결 방법이 왜 그 해결 방법이 되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그 설명까지 더했죠. 지문에 없던. 그 다음에 이 교사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아들이 아닌 교사가 직접 해주기를 원하는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는 유아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자조기술을 기르는 것이 자조기술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리고 각 자조기술의 단계별 형성 방법을 그림 자료 등을 통해 부모들과 공유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유아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박 교사는 교사가 발견한 유아들의 강점이 부모가 기대한 재능과 다를 경우 이를 부인하는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는 부모들이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자유롭게 수업을 청간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이 아닌 집단 생활에서의 유아들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유아들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번이에요. 3번이 중요하죠. 교사들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은 모두 다르지만 관점이 다른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하면서 세 가지 적으라고 해서 첫째, 둘째, 세 개죠. 첫째, 둘째, 셋째를 썼고요. 첫째, 유아 발달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이 아까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가 포인트라고 했거든요. 그게 첫째예요. 유아 발달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이 유아들과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교사 역할을 제시할 수는 없기에 다른 교사들의 관점을 통해 자신이 놓치고 있는 교사 역할을 인지하고 보완할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 맞췄죠? 그 다음에 둘째, 부모들과의 관계. 유아 발달에 대한 특정 관점으로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관점을 가진 교사가 해당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좀 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둘째 맞췄죠? 셋째 맞췄어요? 셋째, 자신이 가진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이고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세 포인트를 맞추되 그 세 포인트에 관한 왜 장점이 되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왜 장점이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게 선생님들 역할이었던 거예요. 관점 포인트 세 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선 설명이 없었는데 답안지에 설명이 있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서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론이 논제를 던진 거였기 때문에 그 논제에 대해서 본론에서 답을 하고 그 논제에 대해서 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대한 관점을 이론과 경험을 근거로 분명히 정립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의 관점이 유치원에서 만나는 모든 유아들과 부모들 어려움에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교사는 다른 관점을 가진 동료 교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각 유아와 부모 어려움에 가장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과 해결책을 찾도록 자신의 모습을 항상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완전 맥락을 맞췄죠? 본론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딱 결론에서 몇 문장, 세네 문장으로 결론 지었죠. 20점 플러스 20점을 넘는 그야말로 넘사벽 답안이에요. 제가 적었지만 완벽해요. 문제도 완벽하고. 저는 선생님들을 이 정도 실력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